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눈맑은 기린입니다. 5월 5일 곧 어린이날이에요. 수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자는 운동을 한 이래로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어린이날을 챙기기 시작한 것은 1922년부터인데요. 이제 98번째 어린이날이 되었으니까 정말 오래됐죠. 곧 100주년이니까요. 어린이날이 오래된 만큼 어린이 인권이 잘 지켜져 온 것이라고 근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늙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뭐이라는 글자는 뭐뭐분이라는 높임말이에요. 어린이 자체가 어린아이를 높여 부르는 말이죠. 이 말을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기 전에 아이들은 얼라버, 어린놈, 어린애 뭐 이런 식으로 불렸어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나라 법은 아동을 18살 미만까지로 정해뒀는데요. 국제법상에서도 대체로 child를 18살 미만이라고 봐요. 한국의 근대사 속에서 아동은 보통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로 생각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1920년대, 30년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아동을 권리를 가진 적극적인 존재로 보는 인식도 있었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였는데 그때는 막 어린이날 행사도 강제로 못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동 인권을 위한 움직임들이 발생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이에요. 오늘은 국제적으로 아동 청소년 권리가 어떻게 선언을 통해 보장될 수 있었는지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 선언 전문을 읽어보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럽 사회는 18세기 후반의 본격적인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어린이들이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일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19세기 들어서 이런 노동을 국가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고 보편교육이나 의무교육 같은 걸 1870년대 이후에 도입했어요. 좋은 거지만 사실 이건 당시 사회가 산업화 시대였기 때문에 노동자의 기초교육이 필요해서 도입된 교육제도이기도 했어요. 그 이후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죠. 전쟁으로 정말 많은 고아, 노숙 어린이, 청소년이 생겨났어요. 전쟁에 어린이들이 병력으로 이용되기도 했고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수립된 세계인권선언에서 어린이 청소년이 부모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살핌이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사회적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고 정해졌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데 전 세계가 동의를 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자체를 중심에 두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물질적 욕구뿐만 아니라 정서적 욕구도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선언이 마련됐어요. 자, 그럼 읽어볼까요?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 선언. 유엔의 모든 인민들은 유엔 헌장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개인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재확인하고 더욱 큰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것을 결의하였으며 유엔은 또한 그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하여 인간은 누구나 그 선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그가 속하는 국가나 사회, 재산, 가문, 그 밖의 신분상 차이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고 모두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였으며 어린이, 청소년은 심신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출생을 전후하여 적절한 법률적 보호 등의 특별한 보호 조치와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러한 특별한 보호 조치의 필요성은 1924년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에서도 언급되었고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언급되었고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된 특수기관 또는 국제기구들의 규약에서도 규정된 바 있으며 인류는 인류가 가진 최선의 것을 어린이, 청소년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유엔 총회는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유년기를 보내며 그 자신의 선익과 사회의 선익을 위하여 여기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양친 개인으로서의 남녀, 민간단체, 지방행정기관 또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다음에 규정한 제1칙에 따라 정규 법률로서 또는 기타의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이 모든 권리를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에 어린이, 청소년 권리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제1원칙 어린이 청소년은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갖는다. 모든 어린이 청소년은 예외 없이 자신 또는 가족이 속해 있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견해, 소속, 국가 및 사회, 재산, 가문, 그 밖의 신분 등으로 인하여 구분 또는 차별받음이 없이 이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제2원칙. 어린이 청소년은 법률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신체, 지능, 도덕, 정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리고 자유와 존엄성이 있는 조건 아래서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또한 그러한 기회와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한 입법에 있어서 어린이 청소년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제3원칙. 어린이 청소년은 그의 출생 시부터 이름과 국적이 주어져야 한다. 제4원칙. 어린이 청소년은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는 건강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이 목적을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 자신과 그의 모친에게 특별한 보살핌과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적절한 산전, 산후 간호가 포함된다. 어린이 청소년은 적절한 영양, 주거, 레크레이션 및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원칙. 신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는 어린이, 청소년은 그 특정한 조건 때문에 요구되는 특별한 치료, 교육 및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제6원칙. 어린이 청소년은 인격의 충분하고 조화로운 발육을 위하여 사랑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어린이 청소년은 가능한 한 그 양친의 보호와 책임 아래 자라날 권리가 있으며 특별한 권리를 제외하고 유년기의 어린이는 결코 모친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와 공공기관은 가족이 없는 어린이, 청소년과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 각별한 보살핌을 베풀 의무가 있다. 국가 또는 기타 기관이 대가족에 딸린 어린이, 청소년의 양육을 위해 부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7원칙. 어린이 청소년은 적어도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 청소년은 또한 일반적인 교양을 증진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귀의 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의 능력과 그의 개인적인 판단력을 발전시켜 사회의 유익한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과 지도를 책임진 사람들은 언제나 어린이, 청소년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항상 지도 원리로 하여야 하며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책임은 누구보다도 먼저 양친에게 있다.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놀이와 레크레이션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그 놀이와 레크레이션은 교육과 똑같은 목적으로 지도된 것이라야 하고 사회와 공공기관은 어린이, 청소년이 이 권리를 향유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원칙. 어린이, 청소년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우선적인 보호와 구호를 받아야 한다. 제9원칙. 어린이, 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방임,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어린이, 청소년은 어떠한 형태로든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 청소년은 적절한 최저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고용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직업이나 고용관계를 막론하고 그의 건강과 교육을 해치거나 그의 신체적, 정신적 혹은 도덕적 발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그런 일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제10원칙. 어린이, 청소년은 인종적, 종교적 또는 모든 형태의 차별 대우를 가져오는 인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어린이, 청소년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해와 인내와 우정, 그리고 평화와 인류 우애의 정신, 그리고 그의 힘과 재능을 그의 동포인 인류에 대한 봉사를 위해 바쳐야 한다는 충분한 자각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United Nations Declaration of the Right of the Child, 1959
이건 선언이에요. 지켜야 한다는 약속이지 어떤 힘이 있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989년에는 유엔이 어린이 청소년 권리 협약을 마련했어요. 국제법이 마련된 거예요. 오늘 제가 선언을 읽은 이유는 이 선언이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세상에 선포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전쟁과 기아, 그리고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인류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셨나요? 전 세계에서 어린이날을 독자적으로 지정하고 또 휴일로 지정한 나라는 별로 많지 않아요. 한국 사회가 어린이날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도 오랫동안 어린이들의 권리와 선택권이 존중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반성하고 희망을 그려보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너무 막 선물을 준비를 하거나 놀러 가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스스로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을까? 어른들은 어떻게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